네, 추운 날씨 아침 일찍 나오시냐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요즘 화성호 해수유통 관련해 갖고 많은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고, 우리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도 각 해당 읍면에서 홍보하고 있는 그런 영상물이라든가 그런 자료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왜 해수유통을 해야 되느냐, 그 당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화성호 도수로 사업 관련 지역 주민의 민원과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현안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여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시정 방향을 알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좀 산만한데요. 하여튼 오시는데 이렇게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호는 1991년 간척 사업을 시작을 해서 2008년 방조제 사업을 완료를 했고, 현재 배수관문 조작에 따른 해수유통으로 수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화성호 수질 관리를 위해 2002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화성호 수질 보전 대책을 확정하였으며, 화성호 수질 보전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화성호 수질 보전 대책 협의회는 위원장인 한강유역 환경청장을 비롯하여 관계기관인 우리시 부시장, 경기도 수자원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화환사업단 단장 등 9명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수립된 수질보전 대책에 따라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하수처리장 2개소, 마을 하수도 14개소,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남양천 비점 저감시설 설치 등 약 1,500원 정도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12년까지 해수유통을 하고 이후 담수화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으나, 수질보전 대책의 지연, 수질 악화의 우려로 추가적인 보완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어 2012년 경기도 그리고 화성시 한국농어촌공사와 공동으로 보완대책 용역을 발주해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수행을 해서 보완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립된 보완대책은 2013년 2월 수질보전 대책협의회에서 보완대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2016년도에 실시를 하고, 보완대책 이행상을 평가하며 담수화 시기는 중간평가 결과 및 화성호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화성호 수질 보전 대책 협의회에서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의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보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상류 대책으로 남양하수 처리장 인처리 시설 확충, 혼해 대책으로 침강지, 인공습지, 수초 저류지를 2015년까지 설치하는 방안이 제시가 됐습니다. 보완 대책의 현재까지 이행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문제는 담수화 초기에는 수질이 농업용수에 근접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혼해 퇴적에 의한 오염은 가중될 것이고, 유역 여건 또한 공장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담수화가 되면 남양호, 평택호, 삽교호, 영산호, 금강호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4등급을 초과하여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그런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해수유통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궁극적인 이유로는 수질 악화입니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4대강 사업 1년 만에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국내 대부분의 담수화가 농업용수 기준을 초과하여 농업용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준설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이런 막대한 예산을 농어촌공사하고 지자체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양호도 수년간 준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러한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요 이유로는 해수유통은 이미 국내적 시대적 흐름입니다. 네덜란드,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담수화의 부작용을 겪고 많은 곳에서 해수유통으로 정책을 전환하여 역간접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 있는 시야호 또한 수질 관리 어려움으로 담수화를 포기하고 해수 유통으로 정책을 전환을 했습니다. 가까운 충청남도에서는 역간첩 프로젝트 추진을 천명하여 2015년도 역간첩 타당성 조사를 계획을 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담수화로 인한 행정적 규제 또한 간과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성호 유역의 산업단지 조성을 관리가 가능한 단지화 사업 추진 시 환경영향평가에서 오폐수를 화성호 방류대 바깥인 15km 이상 관거를 설치하여 궁평항으로 해양 방류를 하라고 이렇게 환경유역환경청에서는 협의를 다뤄주고 있습니다. 단지화 개발이 어려워지면 결과적으로 소규모 난개발을 유발하여 오염을 가중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또한 오폐수 예외 방류에 따라 지역 어촌계에서는 어장 피해를 우려하여 예외 방류를 반대하는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점 때문에 화성호의 해수 유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을 이해하시고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시화지구 도수로 사업 관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화지구 도수로 사업은 화성하고 시화지구 대성지구의 그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그 수로를 연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수로 사업은 화성호물을 탄도 제업용수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화성호에서 탄도로 약 17km의 수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8월달에 농어촌 공사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문제는 화성호 담수화 시기도 결정이 되지 않고 유역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가능성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시기적 타당성이 기재된 사업 추진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그 서신면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사전 충분한 설명도 없이 추진하여 그 도수로 사업이 그 사유 그 토지를 지나감으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으로 반대하고 실제 공사 추진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무리하게 추진하여 그 민원 발생, 지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우리도 그 도수로 사업에 대하여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현재의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2015년도 도수로 사업 예산은 약 36억 원으로 국회 그 예결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중에 있는데 해양수산위원회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조건으로 현재 그 의결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화성호 및 그 도수로 사업에 대한 그 현안 설명을 마치고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깊이 인지하시고 같이 공유를 하셔갖고 우리 시의 시정 방향이 무엇인가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심재만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현안 사항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예,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원래주의 역사상 가장 많은 직원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금년도 마무리하는 원래주회라 많은 직원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12월 중점 추진 시책에 대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14년도 사업 마무리 철저입니다. 전 부서에서는 주요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을 점검하여서 연내 사업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15년 본예산 심의 대응 철저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화성시의 제2차 정례회가 11월 25일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임위에서 개수 조정이 있고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결특위가 진행이 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의원님들께 잘 피력해서 필요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동절기 재난 대비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입니다. 동절기를 맞아 계량기 동파, 설해, 도로 결빙, 화재 등 재난 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장비 위주의 종합 제설 대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월동준비 지원 및
보호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관리 철저입니다. 지난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강화됨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홈페이지 공고 게시, 게시판, 공지사항 등 정보 공개 시 자료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게시하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연말연시는 각급 사정기관에서 어느 때보다도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시기이므로 공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중점 추진시책 전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래조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민선 6기 최인석 시장님의 10대 중점 현안 사업에 대한 홍보 영상과 화성시 관광 홍보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세요? 꼭 이루고 싶은 건 무언가요? 그 모든 기대와 바람에 귀를 열고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사람이 먼저니까요. 당당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한 일자리, 노노카페. 화성시는 2009년 이래 2014년 20개, 2017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하는 등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친환경 콩 재배단지를 통해 지역의 공동체 발전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화성시는 36만 제곱미터 부지에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짓습니다. 그동안 화장시설이 없어 겪었던 경기 서남북권 500만의 불편과 고통을 줄이며 누구나 쉽게 찾는 시민의 편안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비상활주로가 이전되어 시민의 오랜 염원이 실현됩니다. 병점 안녕 개발지구가 이루어지면 화성시가 100만 도시로 도약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초, 중, 고 모두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된 전국 유일의 도시. 최고의 교육 경쟁력을 갖춘 화성시는 창의지성 교육도시 모델학교를 확대함으로써 평생교육도시로 그 가치를 더욱 높일 것입니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평생교육도시의 이름을 더 굳건하게 합니다. 학교의 문화복지시설은 풍성해지고 시민들은 보다 넉넉한 문화공간을 갖게 돼 배움의 기회가 더욱 넓어지게 됩니다. 화성시에 더 많은 야구 꿈나무들이 자라납니다. 전국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6개 리틀 야구장은 매년 한국 리틀 야구연맹이 주관하는 12개 전국대회가 통합 개최되는 등 화성시는 한국 리틀 야구의 메카가 될 것입니다. 생태학습장이 될 자연과학연구센터, 공룡화석박물관이 새롭게 찾아옵니다. 특히 공룡화석박물관은 호기심과 창의성을 높이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고대 해상 실크로드의 관문 당성. 당성 복원을 통해 세계로 나가는 진취성과 도전 정신을 일깨울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이어가야 할 소중한 세계문화유산. 화성시는 정조대왕의 유적지 복원과 활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특별한 바다가 기다립니다. 해송 5천여 그루와 경이로운 바닷길, 아름다운 낙조, 즐겁고 신나는 체험으로 서해안은 추억 가득한 바다가 됩니다. 활짝 피어날 매화나무 숲은 50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으로서 매향리 평화조각 생태공원은 새로운 평화의 역사를 알리겠습니다. 모두가 살고 싶은 도시는 사람의 도시, 복지 도시입니다. 화성시는 모든 중심에 사람을 세우고 복지를 생각합니다. 모두가 소통하고 공감하는 100만 복지 도시. 우리는 더 나은 화성시를 누릴 것입니다. 얘가 좋습니다. 막나! 이렇게 다시 한번 화성체력 인증센터 체력 증진 교실이에요. 화성시 국민체육센터의 무료 체력 측정을 위해서 왔습니다. 설립됐는데요. 사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려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향이 너무 좋은데요? 릴레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민주형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나는 경기도에서 50%를 차지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고 새로운 상상으로 당신에게 말합니다. 땅과 바다가 만나 더 큰 세상으로 우리를 이끄는 곳. 나는 화성시의 해안선입니다. 화성시의 해안선은 전곡항에서 남양호 인근 육지와 제부도, 이파도, 국화도와 함께 크고 작은 섬을 포함해 경기도 해안선의 절반인 152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간직한 화성시의 해안선. 바다는 축제가 되고 자연과 사람은 어울림이 됩니다. 바다를 향한 꿈. 국내 최초 해양 레저 산업을 위한 해양 복합 산업단지가 서해를 안고 세계의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어민의 삶이 되고 생태 체험의 교육 현장이 되는 생명의 갯벌은 그 생태적 가치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바다의 해풍을 이겨내고 자란 백년 해송은 휴식이 되며 갈매기와 함께 걷는 해안선은 마음의 평화가 됩니다. 섬의 비경이 한 폭의 산수화처럼 아름답게 펼쳐지고 기암괴석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해풍이 이끄는 바닷길을 따라 달리는 여유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여행이 됩니다. 바다, 갈매기, 부서지는 파도, 시원한 바람, 그리고 황금빛 낙조. 자연과 사람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화성시의 해안선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There are signs on the horizon, giant waves of good times coming. I await that first moment when your hand touches mine and I hold it. Moon and stars, grant my wishes, near or far. It begins today, giving it everything.
지금부터 12월 원래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지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다음은 여성보육과 김민정 주무관께서 공무원 윤리형장을 낭독하시겠습니다. 공무원 윤리 현장. 우리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오늘도 민족 중흥의 최일선에 서서 결의와 함께 일하며 산다. 이 생명은 오직 나라를 위하여 있고 이 몸은 영원히 결의 위에 봉사한다. 충성과 성실은 삶의 보람이요 공명과 정대는 우리의 길이다. 이에 우리는 국민 앞에 다하여야 할 숭고한 사명을 민족의 양심으로 다지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 지표를 밝힌다. 우리는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새 시대를 창조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 우리는 결의의 엄숙한 소명 앞에 솔선 헌신함으로써 조국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의 선봉이 된다. 우리는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민주한국을 건설하는 국가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불의를 물리치고 언제나 바른 길만을 걸음으로써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국민의 귀감이 된다. 우리는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국리민복을 추구함으로써
복지 국가를 실현하는 결의의 기수가 된다. 공무원의 신조 하나,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을 하나, 국민에겐 정직과 봉사를 하나,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을 하나,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를 하나,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책 유공에 대한 표창 수여가 있겠습니다. 시상은 최인석 시장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정보통신과, 물꽃정보화 마을, 향나무 체험원님, 화성시 에코센터 김도근님, 오송종합건설 홍성도님, 주식회사 장건 정성준님, 습속퀴즈 어린이집 한상수님, 표창장 화성시 도로명 주소 사업 유공에 대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화성시 정보화마을 운영성과 우수기관에 대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창입니다. 부상으로 손목 시에 1점이 수여되겠습니다. 상장 물꽃 정보화마을 표창 내용은 전과 같으며 부상으로 상금 25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향남읍 최원모님 지방자치발전 유공에 대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표창입니다. 상장 화성시 에코센터 김도근님 제7회 전국 환경해설자대회 대상에 대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상장입니다. 환경 관련 3박 4일 해외 연수 기여가 부상으로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오송종합건설 홍성도님 저소득 소외계층 주택개보수 사업 유공에 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주정건 정성준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습속퀴즈 어린이집 한상중님 모범 보육 교직원에 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송산 어린이집 오성주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꽃내음 어린이집 김화롱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동탄 어린이집 김기숙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대남 테크놀로지 남보구님 모범 기업인에 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김은수님 자원봉사 활성화 유공에 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박은영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이병기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지역 사회교육협의회 여순호님 평생교육 활성화 유공에 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세종과 박보현님 지방세입증대 유공에 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님의 표창입니다. 계속해서 시책 유공에 대한 시상이 있겠습니다.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2014년 화성시 출자 출연기간 경영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표창입니다. 포상금 50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최경환님 2014 화성시 출자 출연기간 경영평가 우수기관 유공자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화성시 농산물 유통사업단 유태주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화성시지회 이성선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유공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화성 동부지의 박종식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송상면 김영래님 모범 시민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병점이동 오원영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동탄 3동 백성웅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수원지구 원예농협조합 이덕수님 학교급식사업 지원 유공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보건행정과 이철규님 보건사업 발전 유공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표창입니다. 부상으로 상품권 5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표창장 동부보건지소 김정아님 표창 내용과 부상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보건행정과 허향진님 표창 내용과 부상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위한 현장 탐방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표창장 마도면 윤명수님 시정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위한 현장 탐방 유공에 대한 최인석 시장님의 표창입니다. 표창장 우정읍 추영배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자원봉사센터 이시봉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안희만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이은정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이진행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민간기동순찰대 이풍규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김세용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손근승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윤영주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이춘호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임채선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표창장 화성시 해병대 전우회 최기원님 표창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다음은 시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아직 안 오셨나요? 시간 좀 확인해 줄래요? 제가 오늘 좀 많은 분들 54 말씀도 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한 분을 제가 모셨어요. 오늘 강사해 주실 분이 정태인 뭐라고 소개시켜야 되나? 칼폴라니라고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분이 정태인 소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경제학 석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경제학자신데요. 저도 학부 시절에 경제학을 조금 했는데 제가 지난달에 아마 좀 무리해서 캐나다하고 호주를 좀 갔다 왔어요. 일부러 좀 억지로 좀 갔다 왔는데요. 요즘에 제가 화성답다, 화성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화성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정말 확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건가라는 고민. 우리 시가 7만 불 한다죠. 도시경쟁력 1위 소리도 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 나라의 소득 수준이 한 7만 불 한다 그러죠. 근데 우리 자체의 삶은 과연 그 정도 돼 있는지.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한 5만 불 근처 간 것 같아요. 우리 농사 짓고 또 이런 시골에 살고 하시는 분들의 소득 수준 1만 불도 채 안 될 것 같아 보여요.
이런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 세월호 같은 문제는 또 어디서 왔는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신자유주의의 효율 만능에 이런 경제만 가지고 과연 우리 화성이, 아니 대한민국이 잘 살 수 있는지. 중산층은 다 무너져 내렸고 경제는 점점 힘들어진다 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지난 MB 정부죠. MB 정부, 보수 정부 하에서 이걸로 정말 이제 안 되겠다라는 새로운 그 제도가 만들어졌죠. 협동조합 촉진법이요. 더 보수 정부죠. 지금 정부는 이 정부 하에서 지금 여당이 먼저 발의를 했어요. 사회적 기업 촉진법. 여기엔 내용들이 다양하게 좀 담겨 있는데 아직까지 법제화는 안 됐고요. 야당에서도 발의를 해놨는데요. 국공유지를 사회적 기업에 무상으로 임대한다는 내용까지도, 아주 혁명적인 내용까지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정말 효율 만능의 자본주의 경제시장 가지고 이제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발전하기 힘들다. 중국조차도 올해 7포인트 성장하는 게 정말 버겁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시장 경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로 돼 있고 특히 화성이 그렇게 돼 있죠. 미국 시장이 조금만 힘들어지면 우리 경제 구조는 굉장히 취약하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뛰어넘을 거냐, 어떤 가치로 우리 화성이, 기초행정이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구현해 나갈 거냐라는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방정부 사회경제연대 협의회 사무총장을 맡게 됐는데요. 캐나다 퀘벡 쪽이, 또 이태리 폴로냐 쪽이 잘 돼 있다 해서 좀 무리하게 해서 갔고요. 정말 빡세게 일정을 하고 선진 사례를 공부하던 중에 우리 정태인 원장님을 뵙게 됐어요. 뵙고서는 그때가 아마 한 저녁 9시 넘었을 거예요. 9시 넘어서 특강이 시작됐는데 시차도 안 맞고 피곤할 때 지자체장 한 15분과 관계자들이 갔는데 강의가 이어질수록 눈이 더 쪼롱쪼롱 빛나고 집중되는 걸 봤어요. 아마 철학적 깊이까지도 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제 당부 말씀이건 나머지 일정을 좀 다 비우고 우리 정태인 원장님의 특강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생각에 좀 급하게 일정을 잡았고, 다 공유해보자. 시청 관계자뿐만 아니고 우리 공공기관까지도 지금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좀 다 보고 우리 화성이 어떻게 가야 될지,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그 길을 우리 정태인 소장님께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자리를 좀 만들었고요. 그래서 시간을 좀 할애가 됐는데 지금 막 도착을 했어요. 일일이 프로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모델양 대충 소개시켜드린 그런 정도고요. 정말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대신에 활짝 열린 마음으로요. 활짝 열린 마음으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래서 세월호 같은 일들이 반복해서 터지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걸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앞으로 제가 무대 앞으로 우리 정태인 칼폴라니 연구소가 지금 아직 안 돼 있죠. 곧 이제 연구소장. 저도 거기에 협동조합에 한 구자가 100만 원이요. 예, 제가 회원으로 가입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그 큰 박수로 우리 정태인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